대학생으로서 손색 없는 지와 덕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며, 장차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패상이 없는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약하며, 다방면으로 독자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대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숭산 박길진 박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닦은 원광의 터전에 교육의 씨앗을 심고, 근현대사의 숱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천의 삶으로 가꾸어 원광대학교를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키웠습니다. 숭산은 미래 세상을 이끌 인재가 지성과 덕성을 갖춘 실천하는 사람임을 주창한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불모의 신령벌에 뿌린 지덕경수 도의 실천의 꽃씨를 전 세계에 퍼뜨린 실천하는 인문주의자 숭산 박길진 박사. 그 뜨거웠던 삶의 여정을 만나러 갑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기치 아래 개벽종교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의 장남으로 1915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태어난 숭산 박길진 박사. 숭산에 붙인 소태산 대종사는 오랜 접공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 주민들과 저축 조합, 간척 사업으로 경제적인 기초를 확립하고, 제자들과는 기도를 통해 정신적 결속을 다진 후 교법을 제정하여 전북 익산 땅 신령벌의 새 회상의 기지를 확정하였다. 숭산의 어린 시절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예절과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체득하는 등 정신 문명의 산실에서 삶의 지표를 세우고 행실을 닦는 시기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절, 그는 부친의 인재 양성 계획을 이해하고 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신념 아래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당시 독립정신이 살아있던 배제 고등보통학교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좌우명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동시에 저명 인사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사색과 명상으로 종교적인 정서를 함양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억압받는 동포들을 위해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앞으로 힘을 길러 민족 스스로 일어나기를 염원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본질 문제와 우주 궁극의 문제에 정열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염원과 다짐은 1936년 일본 도쿄의 동양대학에서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는 유학의 길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속 학과의 학생 중 유일한 조선인이었던 숭산의 유학 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학업을 해나가는 한편, 틈틈이 여러 종교를 탐방하여 진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생활은 마치 구도자의 삶과 같았다. 끝없는 구도의 길, 이 영원한 과제를 안고 인연 닿는 곳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파고들어야 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느 형벌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학창 시절 숭산 박길진 박사는 원불교 사상의 철학적 전개와 교역자 양성의 사명감으로 동서 사상과 철학에 대한 방대한 독서로 학구열을 불태웠으며,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의 학자, 강백 등을 탐방하여 법도를 묻고 구도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다. 어느 날 숭산은 세계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를 만나러 갔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독교인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여 일본 빈민굴의 성자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가가와 도요히코. 그러나 그의 활동 범위는 대단했으며 빈민들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 멸사봉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숭사는 이 만남에서 신의 존재가 생명에 있음을 깨우친다. 결국 종교인은 100가지 이론보다는 한 가지 실천을 행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1941년) 5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숭산 박길진 박사는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미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불법 연구의 전수학원장 사령장을 받은 숭사는 졸업과 동시에 고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국 즉시 학원 교육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일제 말기의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특히 불법 연구회를 친일 불교화하려는 일제의 강요에 시달렸다.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그는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불호로 허사가 되는 좌절의 시간을 겪는다. 이러한 가운데 숭사는 부친의 열반과 동생의 죽음을 맞았다. 이는 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으나 깊은 슬픔 속에서도 생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하며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만든 계기가 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숭사는 곧바로 미뤄왔던 교육의 꿈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에 불법연구회는 1946년 5월 1일 현재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을 열어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유일학림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세 당시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이라는 교명까지 정하셨으나 시국 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라. 그대들은 유일의 참뜻을 알고 유일한 목적인 재생의세와 유일한 행동인 무아봉건과 유일한 성과인 이런 세계 건설을 해야 할 것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서 학인의 수효도 많지 않으나 장차 수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숭산 박길진 박사는 32명의 일기생으로 시작된 유일학림의 초대 학감으로 부임한다. 그러나 그 활동도 잠시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조차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동란의 와중에도 교육의 꿈을 잃지 않았고 꾸준히 대학 설립을 추진한 결과 1951년 9월 마침내 원광대학의 설립을 인가받아 개교하고 초대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초창기 원광대학은 변변한 건물 하나 없었다. 이에 학생들은 열악한 교실에서 강의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피난을 내려와 상경하지 않았던 서병재, 정인승, 전원배, 김영수, 이병기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여 강의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어떤 대학에도 뒤지지 않았다. 이후 원광대학은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힘을 길러나갔고 나날이 그 면모를 갖추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 모든 활동에는 숭산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이 함께했다. 이러한 정성으로 1953년 1월 국문학과의 증과와 더불어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56년에는 대학 언론사상 7번째로 대학신문인 원광학보를 창간했다. 그리고 2년 후 1만여 평의 대운동장과 건평 760평의 20개 강의실을 갖춘 석조 3층 건물을 완공하며 대학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을 설립한 지 언 10여 년
이제 막 웅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5.16 군사정변 이후 무분별한 대학 설립의 남발 현상에 대응하여 정부의 대학 정리 작업이 단행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광대학도 2개의 학과만 두는 각종 학교인 대학림으로 격화되었고 다른 학과들은 폐과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숭사는 이러한 위기의 절망감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가 이끄는 원광대학은 다시 몇 개월 후 6개 학과를 정부의 인가를 신청하여 개설하고 꾸준히 학과를 증설해 나갔다. 특히 1964년에는 제주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원불교 학과생들이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같이 초반기의 온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원광대학은 도약의 발판을 굳혔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1972년에 이르러 종합대학으로 당당히 승격한다. 종합대학 원광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숭사는 교육의 지표를 지와 덕을 겸비하여 도의를 실천하는 인간상의 확립으로 정하고 원광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에 주력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그 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도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지성과 덕성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도의를 우리 인류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목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숭산의 삶에서 비롯한 교육과는 지금까지도 원광인을 배출하는 교훈이 되어 수많은 인재들이 이를 받들고 실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숭산 박길진 박사는 교육자이자 종교인이다. 원불교의 교법에 철저히 근거하여 스스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며 실천하는 종교인으로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 숭산은 어느 날 스승이자 부친인 소태산 대종사에게 여쭈었다.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원불교 교리의 핵심인 일원상에 대한 문답 속에 비치는 숭산은 우주와 인간의 근본에 대한 구도 노력과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고자 했다. 이러한 숭산의 실천적인 삶의 궤적은 원광대학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즉, 1957년에 한국불교문제연구소, 1960년에 원불교 해외포교연구소는 물론 1974년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발족에 이르기까지 원광교육의 본질적 기반인 원불교 사상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인재 양성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다. 대학을 마칠 무렵에는 다시 대학 입학 당시에 국내에 남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국내로 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이국리 저국리 끝에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다. 학자로서의 개인적 인망보다 인재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교육 전문가로서 일생을 다 바친 숭산 박길진 박사. 이러한 숭산의 공로는 1973년 정부가 수여한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인정받았으며 1982년에는 전국 97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대학교육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열반 후인 1987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주서된다. 이 밖에도 숭산은 대외적인 종교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세계 불교도 대회,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 등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종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광대학교와 세계의 주요 대학,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다하며 원광대학교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초석을 다진다. (1986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늦은 저녁, 여느 날처럼 업무에 열중하던 숭산 박길진 박사는 갑작스런 병세로 그만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원광의 거목이 쓰러진 것이다. 1986년 12월 3일 오후 3시 40분, 각별한 애정을 쏟으며 세운 원광대학병원에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숭산은 조용히 열반했다. 향년 72세였다. 향년 72세로 상아탑 원광대학교를 지도하시기 40개 성상이었다. 그저 내 성의를 다해서 일해왔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다. 전혀 이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지 가정을 위해서, 지 가족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다가 그저 아주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6년간 원광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일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숭산 박길진 박사. 청소년 시절의 다짐처럼 자신을 기름으로 삼아 민족의 등불로 살았다.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한 구도 열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일관했던 삶이었다. 숭산 박길진 박광전 초대 총장님께서는 원광대학교 75년 역사에서 40년을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원광대학교의 모든 것, 교육의 어떤 이념이나 또 교육에 필요한 조직이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것들이 사실은 숭산 초대 총장님의 노력, 또 그분의 정성 속에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교육 이념을 보통 우리는 지덕겸수 도의 실천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실천적 지성, 실천적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2019년에 저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5년간에 걸친 대학 평가 인증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책무 이행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지역사회 책무 이행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그 내용이 숭산님께서 닦아놓으셨던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정신이 맥맥히 계승돼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숭산 초대 총장님의 평소의 그 삶과 철학과 사상, 꿈, 이런 내용들을 우리 15,000명 재학생들, 그리고 3,000명에 이르는 우리 교직원들 가슴 속에 숭산님의 교육 이념과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박물관에서 우리 모든 원광 구성원의 가슴 속으로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으로 작년 1년간 이제 숭산 기념 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숭산님 그 동상 진입로도 완성을 했고, 숭산님은 사실은 교육자이시면서 종교가이시면서 철학자이시면서 경영자이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숨겨진 측면이긴 한데 대단한 문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는 전집을 편찬할 구상을 갖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 이 몸이 출세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무력에 잠긴 여러 동포 새로운 정신 깨우치리라. 이 몸이 출세하여 사바세계에 법종되어 질서 없는 우리 동포 차서의 법로 열어주리라. 욕심을 떠나야 떠나 가지고 생활을 해야 거기에 고통이 없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붙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뭐 궁중 12대문을 열고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고통은 따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것은 참 자기 생활에 만족해 가지고 지족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자기가 운이 좋았다든지 기술이 좋았다든지 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좀 그렇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돌려서 그 사람들은 좀 잘 살도록 해주는 거. 그런 데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그것이 참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유쾌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애써서 버는 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회에 다시 말하자면 반환시킨다는 거.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먼저 정신을 개혁해서 그러한 인간답지 못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지상에서 몰아내고 어쨌든지 우리 정신생활에 있어서 아주 참 평화로운 그런 행복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죠. 그 이제 종교라든지 교육에 그것이 달렸다고 지금 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후회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제대로 내 힘을 다해서 했다. 평생을 또 의미 있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불모의 신령벌을 지독겸수 도의실천의 숲으로 가꾼 숭산 박길진 박사. 언제나 미소를 띠며 온화한 표정으로 원광의 내일을 가리키는 이정표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